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손요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 오늘 힘든 날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중국 쪽에 양해가 오고 뭐 경기 부양책, 또 중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 시작되지만 또 중국에 대한 보복 이슈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 포인트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양회에 관련한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세 번째 화살 히토류 보복을 쏜다면 이 히토류 관련주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그렇게 안 나쁠 겁니다. 그래요? 버틴다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한번 지난 금요일 날 먼저 맞았던 게 MSCI 관련된 쪽으로 수급적인 것 때문에 더 크게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버틴다. 그런 쪽으로 제가 왜 이러죠? 예.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자세. 보면서 보면서 일단 오늘은 그래도 2,500선 초반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구에 관련된 쪽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 앵커님께서 다 짚어주셨지만은 자원개발 관련된 쪽들을 단순하게 그런 쪽도 좋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LNG 쪽 이쪽에 확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 자원개발 쪽에서는 역시나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관신 정책에 따라서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신기술 쪽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쪽으로 가겠다. 올인한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쪽의 빅테크는 주춤해도 상대적으로 중국 쪽의 항생테크 쪽들 관련된 쪽들은 일단 좀 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일단 또 한 축이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관신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또 추가 보조금 나오면 보조금을 2배 이상 뭐 얘기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IT 쪽에서 재고가 빠지고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재고 줄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럼 레거시 쪽의 장비들은 레거시 쪽들은 그리고 또 중국에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나면서 기회를 찾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소재 장비 쪽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화학철강은요? 그거는 좀 뉘앙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뉘앙스 봐야 돼요. 이관신인데도. 이관신 쪽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보고 대응하자. 그러니까 이게 같이는 못 갈 것 같고요. IT냐 아니면 시클리컬이냐 두 가지 쪽에서 어떤 쪽에 무게를 삼느냐에 따라서 바꿀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히토류 카드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또 뭐 부과한다라고 나왔는데 결국 중국도 보복하겠죠?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는 가장 마지막 나중에 최후에 쓸 조건이라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안 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할 때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에 이거 있어라고 했었을 때 그때가 파장이 클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그런 쪽은 아닐 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드려 맞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시진핑 왜 가만히 있죠? 일단은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야구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할 대로 해봐라. 특히 어차피 지금 초기에 집중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은 아꼈다가 조금 더 뒤늦게 발톱은 뒤늦게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은 안 하겠죠 시진핑도? 그럼 트럼프도 연락 안 하고 둘은 언제 만납니까? 뭐 소개팅도 아니고 뭐 근데 지금 일단은 뭐 만나긴 해야 되잖아요 한 분은.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오늘 보니까 지금 그들 시각으로 또 의회에서 또 연두교섭 관련된 쪽들 오늘 트럼프가 연설합니다. 의회 연설 있어요. 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나오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일단 시진핑은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보다는 자기네 내실부터 다지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각이요. 국내 증시 볼까요? 코스피는 0.7% 하락.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 이야기대로. 코스닥이 좀 더 심합니다. 마이너스 한 1.7%. 코스닥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업종으로는 조금 이따 다시 저희가 체크해 보겠지만 두 개만 새빨갛고 역시 지킵니다. 바로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들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특히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LNG 운반선 쪽
라인들 또 엔진 라인들까지도 함께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도 미국 증시에서 로키드 마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현대 로템, 또 작은 쪽에서 S&T 다이나믹스, 좀 방산에서 오늘 신실하게 시장을 좀 지키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오늘 좀 국내 증시 끝까지 이어가면서 최대한 좀 잘 막아냈으면 하는 코스피는 지금 낙폭을 상당히 줄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유로 팀장과는 함께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업 두 개, 하이닉스,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들,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면서 하이닉스, 네이버는 빠져도 요 가격에서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 하이닉스, 네이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손유로 팀장도 여기에 좀 공감하는지도 궁금하고 이 하이닉스, 네이버 외에 나는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요 가격에 살란다라는 좀 대형주가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대형주랑 중형주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한테 질문을 저는 늘 드리거든요. AI에 대한 성장이 멈출 거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시장적인 문제를 물어보셨을 때 보통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오늘 이렇게 파국이 두 가지가 나왔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도 파국이 나왔고 그다음에 왕이 부장의 방한도 파국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안이 안 되지만 종종 많이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관계에서 한한령 해제 물어보실 때도 네. 한한령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시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역시도 한한령 해제 걸렸을 때는 5대5다라고 보고 있고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가능성도 방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5대5니까 겸허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늘 자리를 떠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어떤 GPU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저 노골적으로 뉴스까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전 중국에 이제 유학하던 친구도 있고 네네. 사업한다고 중국 간 친구도 보면은 엔비디아 칩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대요, 구하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놓고 GPU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에서도 김영 매니저가 그 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정말 이 GPU 끝까지 수출 안 하려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정치적 행보 때문에 말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GPU의 수출은 어떤 중국을 흘러 들어간 것은 막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 오히려 그 GPU에 들어가는 H칩의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뷰랑 접근하는 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기술적 분석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겁니다. 하이닉스 한번 해주시죠, 기술적 분석.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12개월 선행포가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주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6, 7, 8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3.5, 4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기술적 분석했을 때는 저는 보통 18만 원, 17만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8만 원에서 17만 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나의 현금 비중 20%를 모두 실기보다는 1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해서 분할 매수를 10% 해보시고 나머지 10% 이제 추가 매수 용도를 예비로 두는 거죠. 네. 그래서 17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해서 총 비중을 15에서 20%까지 맞춘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대안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보면 120의 선에 딱 왔거든요. 저희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 제가 보고 일봉 차트에서는 21선 이탈한 상황인데 21선 이탈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 120선 이탈한 경우는 많이 보기 힘든데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제 241선인데 그렇죠. 현재 241선을 양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수급상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테마주 매매한다, 단기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가수급도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분봉만 보고 들어가지만 일단 저 SK하이닉스 봤을 때는 가수급상 한두 번 정도 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저가 매수 이야기 리포트 가장 많이 나오는 2위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빨간불로 돌아섰거든요. 네이버의 한번 차트 분석과 가격 조작 한번 볼까요? 네, 재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네이버의 차트랑 수급 동안 보니까 엔비디아랑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AI 투자에 대해서 다른 전방 기업들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이버도 좀 낙수효과 얻는 부분이고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도 꽤나 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또 평가를 합니다. 정부도 이제 밀어준다잖아요. 그렇죠. 예. 플랫폼 규제 완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퍼가 30이 넘어가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16.85이고 이렇게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12개월 선행포가 30이 안 된다는 건 좀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매매는 다르다고 오늘만 2번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 선행포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도 21선, 60일선 동시에 이탈했지만 120일선과 괴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랑 241선 사이에 괴리를 줄이면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가 좀 공략 포인트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대형주 우리 손효로 팀장의 나는 요 종목 한번 보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요. 네, 저는 반도체 중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일봉 차트 입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마이너스 6%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고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지금 호가가 얇습니다. 투자분들께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 21선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었고 전년 대비해서 연간 실적 영업이익이 1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검색을 해보시면 웨이퍼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 부품 기업들보다 실적의 변동성이 좀 덜한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전방 기업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2023년까지. 근데 2024년부터 SK하이닉스에 납품을 진행을 했었고 마이크론 등 다양한 해외 매출처. 그 다음에 웨이퍼 전공정뿐만 아니라 방막이라든가 식각 이렇게 다변화된 장비 매출처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가 들어있고 오늘 가수급은 안 나왔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적을 보면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시초가로 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공정이기 때문에 좀 HBM 이런 타격에서도 좀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 향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네, 우선은 전공정 장비이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 라인에 들어간 장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매출처 같은 경우 마이크론 같은 경우 확인이 됐는데 뭐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도 매출처 다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종목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여러분 앞서 이제 방산과 조선이 시장 버티고 있다고 뭐 특히 방산이 무섭도록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우크라에 군사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한 것 같습니다.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너네 나라 너네가 지켜리 자주국방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국내 우리 K 무기들 이제 가성비로 좀 어필하겠네. 좀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그냥 놀라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광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러면 유럽은 이번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 영국을 갔더니 환대를 받았대요. 그러고선 그냥 보냈잖아요. 다시 미국한테 가라. 네, 그렇죠. 환대를 보고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도와주진 않는다. 네, 그럼 결국에는 자립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겠죠. 근데 가장 긴장하고 있는 쪽은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이쪽들이 가장 먼저 또 러시아랑 겹쳐 있다 보니까 위협이 크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지원부터 아마 이번 주에 EU에서 긴급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뻔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키자란 쪽에서 미국의 입김을 이제 좀 차단하면서 이제 자주 국방 쪽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기들이 도와줘야죠. 그럼 유럽이.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방어선을 만든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취약한 쪽들은 동구 유럽 쪽들의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쪽의 기점이 그래도 그나마 좀 사정이 낫다고 보니 폴란드 쪽 그쪽으로 먼저 저희가 진입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2차 수주라고 그러죠. 거기서 생산한 무기들이 또 확대된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원 공급적인 우리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일단 호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다른 국가들도 다 어떤 발주가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방산주들 다 뜹니다. 뜨면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직전 고점대를 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고점에서 매물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적정한 물량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서 그나마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이제 S&T 다이내믹스.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또 변속기 관련된 쪽에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또 관심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도 전고점대 한 32,000원대 부분이 저항이죠. 예. 이 정도를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풍산이 계속 눈에 띕니다. 네. 예, 구리 가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못 갔고 네. 게다가 구리 가격 잘 안 빠지고 거기다가 관세까지 붙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지 않을까 한쪽에서 풍산 주가 잘 지켰고 거기다가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한 62,000원대 부분은 또 시도가 들어오지 않나 한쪽에서 일단 박스권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마 지금 조선이 오르는 것도 조선 자체의 힘이기도 하지만 이게 MRO 쪽까지, 그러니까 다 방산 라인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화 오션이 지금 7.6%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래저래 이제 트럼프 뭐 관련한 연쇄, 우크라 연쇄 효과인데 상대적으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재건주들은 오늘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 어느 종목 하나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HD 현대건설기계가 10% 폭락이죠. 뭐 에버다임도 그렇고 전진건설 로봇 미국 향이 크다고는 했지만 13% 급락, SY스틸텍 11%, SG 12%, 대동과 대동기업 모두 잘 갔었는데 아마 특히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이 큽니다. 우크라가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우크라 쪽으로 좀 언급됐던 재건주들 거의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 변동성에 크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면서 개장 공략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손유로 팀장은 식사나 합시다. 김민수 대표의 본격 스타트. 식사나 하자고요? 이런 와중인데요. 차분하게 대응했죠. 제가 좀 그 임팩트를 위해서 시청률을 위해서 조금 강하게 써봤는데 좋습니다. 네. 침착하게 대응하자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고 선물 같은 경우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김민수 대표님처럼 아마 오늘 오후에는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반등 가능성은 한 66%, 75% 정도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하방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그냥 0.5%, 1%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 3%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장 방송 이제에서 유튜브 채팅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근데 어떻게 지금 되냐. 완전히 양봉 세우면서 플러스 0.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양봉 나왔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가수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 좀 아직은 아니다. 드리긴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할 일이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좀 테마에 입각한 종목인지 성장성과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투자자를 바꿔도 늦지 않는 오늘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좀 하면서 약간 좀 숨 고르자. 현재 시각 수급이요. 외국인 기관이 현선물 동반 매수로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을 또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0.2% 상승, 코스닥도 낙폭을 거의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1%인데 이게 한 1.7%, 1.8%까지 빠졌었던 거를 마이너스 1%로 돌리고 있어요. 역시 핵심은 조선 방산 업종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약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약간 버려져 있지만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가 본격 스타트. 어느 쪽 스타트죠? 네, 지수 다시 스타트. 아, 그겁니까?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이거보다 2,530만 안 깨면은 네. 다시 돌아갑니다. 시장에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 섹터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도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아직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있지 않지만 원자력 쪽이죠. 원자력도 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와 똑같이 돼간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LNG 쪽입니다. 네. LNG 쪽은
북미 지금 7개 LNG 터미널 그리고 또 8개 건설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5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 승인할 것 같습니다. 가스의 진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출 용량이 2032년 가게 되면은 2023년 대비해서 125% 증가가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세 받을래? 우리 LNG 살래?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혜를 본다 그러면 조선 쪽이 이래저래 다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연결되는 피팅 밸브 이런 그렇죠. 것도 예,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본행.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조선기자재 쪽 다 보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도 가격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북미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많이 신규 설치가 된다는 쪽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순수 태양광 업체들 쪽으로만 일단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쪽 이야기를 했고 에너지의 본격 스타트다. 전방위적으로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 쪽, 태양광 쪽까지 봤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천연가스 쪽, 이 LNG 쪽이 배부터 엔진부터 기자재부터 보냉 라인부터 해서 다 지금 뜨고 있는 거고 하나 태양광도 약간 뭐 하나솔루션도 얘기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네요. 예. 강관입니다. 강관까지. 네, 예. 강관도 가스관 그렇죠. 이쪽도 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넥스트리 10% 급등하네요. 예. 네, 이런 것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철강 쪽 라인 보면은 세아제강 또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여기는 약간 중국과도 같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이 철강 쪽 라인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 본격 스타트라는 거 에너지 라인들입니다. 쪽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종목 중에서 지금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 바이오 쪽 라인으로 가보면 셀트리온들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오히려 3%대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하는 게 있고 HMM이 오히려 해운주에서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앞서 보니까 좀 뷰티 쪽에서 또 하고 식음료 쪽도 괜찮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김 대표 셀트리온. 네, 네, 셀트리온 제약. 네 일단은 이쪽이 많이 좀 정체됐다가 이번에 실적 그래도 무난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은 워낙 또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뭐 진펜트라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망은 밝죠. 근데 저희가 셀트리온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치고 나갈 자리에 못 치고 나갑니다. 이번에 똑같이 한 19만 5천 원대, 20만 원대 근처를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말고 차라리 그냥 삼바할래. 네. 같은 무거운 종목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 이런 쪽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이번에 깨질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알테우젠이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게다가 그를 따라갈 만한 조만간 이제 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대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진펜트라가 유럽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성공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끝까지 안 주네요. 이거 그냥 확인해 보고 미국에선 다르다 이건가요? 그러게 돼 가능성은 거의 뭐 그렇죠. 90% 높다고 봐야 되겠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안전판 역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당연히 성과 나올 텐데 뭐 하반기 가면 숫자로 나올 텐데 그러면서 근데 그게 밀어붙이는. 풀이는 주지 않는다. 그거- 안전판 정도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주식이란 게. 예, 업사이드를 얼만큼 보면서 탄력을 보겠느냐. 바이오 쪽은 꿈을 더 크게 갖고 가는 쪽들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윤수 대표, 손유로 팀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봤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